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신뢰를 잃었던 한국교회가 1년 후 호감도 측면에서 다소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은 교회들이 방역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섬김에 나섭니다. 최근 예능계에 돌싱 열풍이 불면서 이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현국 목사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부기총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소어리움이 나눔을 위해 진행한 펀딩으로 노숙인들에게 방한 용품과 복음을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신뢰도와 호감도가 하락했다는 결과로 아쉬움과 성찰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 1년 뒤 조사에서는 한국교회 호감도가 반대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한국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개신교를 향한 시민들의 사회적 신뢰도와 호감도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보다 한국 교회의 호감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 리서치가 발표한 종교인구 현황과 2021 종교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1월 기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32점으로 1년 전에 비해 4점가량 상승했습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는 1년 전에 비해 호감도가 하락하거나 변화가 없었지만 개신교의 호감도만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도 들어서는 교회를 통한 감염이 계속 있긴 했지만 많은 교회들이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따름으로 2020년보다는 많이 좀 줄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개신교의 호감도가 하락 추세에서 약간 반등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비율도 개신교인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매주 종교활동에 참여한다는 개신교인은 51%, 천주교인과 불교인은 각각 25%와 2%가 응답했습니다. 또 지난 7월 이후 개신교인의 종교활동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모큐데이터 연구소는 개신교인은 종교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뿐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 종교활동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키는 등 달라진 사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제하고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더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근거지가 된다고 하는 이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자유스럽고 더 확대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교회 모임이 약화된 가운데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를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였던 교회가 흩어져 다시 공동체를 형성하는 본질 회복에 대한 고민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교회들의 예배 형태의 변화가 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지역사회 방역을 위해 작은 교회들이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교회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전도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작은 교회들이 힘을 모아 방역 봉사 활동을 벌입니다. 최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단도 나이도 다 다른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해를 맞아 지난 사역을 돌아보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월 작은 교회 살리기 연합 소속 목회자들은 감염 예방과 이웃 섬김을 위해 연합 방역단을 꾸려 지역사회 방역에 앞장서 왔습니다. 연합 방역단에는 서울과 경기, 충청 등 31곳의 작은 교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목회자들은 방역 활동을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방역을 통해 꾸준히 지역을 섬긴 결과 보람은 컸습니다. 소독수를 갖다 나누어주고 저는 직접 방문을 하고 거기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외로워하세요. 그러면 같이 가서 찬송도 불러주고 이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오는 자체
저희 찾아가는 자체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만 바꾸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은 일어난다. 교회들의 섬김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열고 교회를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곳곳에선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같이 다니면서 소독도 하면서 나눠주고 하면서 보면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단련시킨다는 사실들을 성도들이 직접 체험하니까 훨씬 더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방역단은 31개 지역에서 5만 5천여 곳을 방역했고 올해엔 활동을 더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일회용 소독수와 마스크, 생닭 등 기존에 해왔던 나눔 사역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들을 맺어놨기 때문에 그런 관계 토양 속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시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서 선택과 집중의 목회 지원과 또 그런 목회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코로나 사태로 작은 교회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에도 이들은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며 함께 힘을 모아 지역사회를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이혼한 사람을 가리켜 돌아온 싱글, 일명 돌싱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예능계에서는 돌싱 열풍이 불 만큼 이혼한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요즘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돌아온 싱글, 일명 돌싱들이 출연하는 예능을 흔히 접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돌싱들의 재혼을 위한 연애 프로그램부터 이혼 경험이 있는 연예인들의 관찰 토크쇼는 흥미로운 소재로 시청자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이혼 가정에 대해 이해하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자칫 가정의 해체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로 통용되며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이 확산할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미디어는 시청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 좀 약간 시청률 안에서 좀 진부해진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부부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런 것들이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성균관대학교 서베이 리서치 센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최선책이란 문항에 반대한 사람은 34.7%로 10년 전보다 12.9% 줄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이 결혼이라는 것을 파기시킬 수 있는 계약쯤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결혼은 두 남녀의 선택과 약속으로 시작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맘대로 깰 수 있다는 생각은 오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결혼 세미나와 교회 내 결혼 예비 교실 등을 통해 성경적인 결혼의 의미를 배우고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갖춰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습니다.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결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결혼 설계도 그리고 성경에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 미디어를 통해 노출되는 정보를 올바르게 분별하고 성경적 방식으로 가정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 또 올바른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교육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고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사단법인 부산기독교총연합회가 11일 부산 운화교회에서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취임식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문훈 직전 대표회장은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부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부기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제44대 대표회장에 취임한 이현국 목사는 취임사에서 부산 지역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부기총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국 국운연합회와도 유기적 관계를 맺어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션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단체 수어리움이 노숙인들에게 방한 용품을 전달하기 위해 진행한 펀딩에 성공했습니다.
펀딩은 한 달 동안 241%를 달성해 총 20세트의 경량 패딩과 조끼가 기부됐습니다. 수어리움은 성남시 일대의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어리움 방건태 대표는 작은 나눔으로 노숙인분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파우와 교육협력재단이 온라인 교육 선교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 선교단을 공식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이를 위해 이공계를 비롯한 전문 분야 강의를 할 수 있는 전 현직 대학 교수와 연구원, 전문가 등의 지원을 1월 말까지 받고 심사를 거쳐 교수 선교사로 초빙할 예정입니다. 교수 선교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설립한 해외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현지에 파견돼 수업을 하게 됩니다. 부울경 기독교수연합회가 11일 위드 코로나 시대와 캠퍼스 선교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부울경 기독교수 선교대회를 고신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고신대 교목실장 신득일 목사는 전문적인 지식과 복음을 전하는 이중적 사명 속에서의 환경이 복된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주제 특강, 사례 발표 등 종합토론회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발표자로 나선 동서대 이선복 교수는 기독교수연합회의 15년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11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 자강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한 지 엿새 만입니다. 합참은 11일 오전 7시 27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탐지했다며 발사체의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닥쳤던 재작년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의 생활고로 연금을 중간에 찾은 사람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회생 절차나 파산 선고를 받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7,000명을 넘겼고 인출 금액은 897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지난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연금을 중간에 찾은 사람 10명 중 8명가량은 30, 40대였습니다. 서울에서 경남 거제까지 2시간 5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남북 내륙 철도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13일자로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북 내륙철도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국비 4조 8천여억 원을 투입해 김천시에서 거제시까지 단선철도 177.9km를 잇는 사업입니다. 건설이 완료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와 SRT가 경부 고속철도를 거쳐 김천역에서 거제시까지 운행하는 노선과 진주역에서 마산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이 마련됩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초혼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는 결혼 후 평균 1년 5개월 뒤 첫 아이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신혼부부 중 아이가 있는 부부 52만여 명의 첫째 자녀 출산 소요 기간은 평균 16.7개월입니다. 첫 아이 출산 평균 소요 기간은 2015년 15개월에서 점점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결혼 후 첫 아이를 낳기까지의 기간도 길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타이완 TSMC를 따라잡을 최첨단 반도체 제조사를 만들기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9일 기업 발표와 중국 관영 매체 보도, 지방정부 문건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에서 지난 3년간 최소 6개의 새 대규모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프로젝트에 투입된 금액은 최소 2조 7천여억 원으로 이 가운데 대부분은 정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가 오미크론용 백신이 3월에는 준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는 현지 시간 10일 한 방송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 국가가 가능한 한 빨리 오미크론 변이용 백신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별도 백신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기존 백신도 부스터샷까지 맞으면 입원이나 중증에 대한 예방 효과가 꽤 괜찮기 때문에 새 백신의 보호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의료계 최초로 유전자를 조작한 돼지의 심장을 말기 심장질환 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와 의료센터 연구진은 지난 7일 인체 장기를 이식받지 못해 다른 선택지가 없는 시한부 심장 질환자인 데이비드 베넷의 동의를 받아 이식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환자는 수술 후 회복 중이며 이식된 장기는 사람 심장처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국에서 1억 8천만 년 전 것으로 추정되는 10m 길이의 대형 어룡 화석이 발견됐습니다. 이 화석은 영국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어룡 화석 중 최대 크기입니다. 두개골 길이만 2m에 달하며 두개골과 주변 점토의 무게를 합하면 무게는 1톤이나 됩니다. 화석은 지난해 2월 영국 러틀랜드에서 산호초 섬 경관 재정비 작업을 하던 중에 발견됐으며 이달 초 발굴을 마치고 현재 비공개로 연구와 보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져 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등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집니다. 맹추위는 주 후반까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체온 관리와 빙판길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강릉 4도, 대전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도, 부산과 제주는 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어려워졌다는 소식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이런 시기에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를 방역봉사로 섬기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올 한 해 섬김과 나눔으로 삶을 훈훈하게 하는 굿뉴스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